북한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한번 짚어봐야 될 게 있는데요. 지금 북한이 공식적인 입장으로 지금 계속 내고 있는 게 북미 핵 협상에서 북한이 지금 공식적인 협상으로 계속 내고 있는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올해 말까지 기한을 정한 거죠. 기한을 정했어요. 오늘 뭐 미국 날짜로 오늘 보면 8일 날 날짜로 보면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이죠. 조철수 미국 국장이 또다시 언론을 향해서 뭐 같은 부분 북한의 입장을 다시 한번 재차 반복했죠. 어, 두 가지인데 그게 지금 얘기한 대로 시한은 분명하다. 올해 말까지. 그러면 이제 올해 말까지 지금 한 달 반 정도 남은 거거든요. 그 시한을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요. 그 시한을 만약에 넘기게 되면 북한에서 김정은이 대내외적으로 공표한 게 있기 때문에 뭔가 행동을 할 건 분명합니다. 좀 더 강도 높은 도발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충분해요. 이게 이렇게 계속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한 이게 계속 발표를 했기 때문에 물러서기는 좀 힘들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이 두 번째가 뭐냐면 새로운 계산법을 가져오라는 거죠. 그 새로운 계산법의 핵심은 어, 세 가지죠. 세 가지죠. 하나는 북미 관계를 개선해라. 북미 관계 개선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체제 보장이고 세 번째가 경제 제재 완화죠.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아마 미국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북한이 연말이라는 것을 못을 박았기 때문에 북한도 시진핑 중국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최고 지도자의 위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반복적으로 지금 연말까지를 얘기했기 때문에 또 최고 지도자가 신년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위신을 세워주지 않으면 북한이 한 단계 더 나가는 강력한 어떤 행동을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도 역시 내년 연초에 굉장히 커다란 정치적 이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북한이 얘기했던 이 세 가지 중에 최소 두 개는 미국이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경제제재 완화는 미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이것을 다 들어주기도 힘들겠죠. 그렇다면 두 가지가 굉장히 미국이 들어줄 수 있는 건데 그게 바로 체제 보장하고 북미 관계 개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얼마 전에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 부대표 겸 북한 담당 부차관보죠. 알렉스 왕이 언론을 통해서 어, 얘기를 했죠. 그래서 북한의 더 밝은 미래를 보장하는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은 평화체제 구축이다. 즉 미국은 체제 보장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체제 보장은 북한과 동일한 어떤 그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교집합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능할 것 같다. 서로 합의가. 그러면 미국이 최소 두 개 정도는 들어줘야 되는데 경제 제재 완화를 들어줄 것인가 아니면 북미 관계 개선을 들어줄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죠. 왜냐하면 체제 보장 하나로는 지금 북한이 노 사인을 계속 보내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하나 정도는 둘 중에 하나 정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제재 보장 완화가 어렵기 때문에 당장 들어주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은 관건이 뭐냐? 북미 관계 개선이라는 거죠. 그러면 북미 관계 개선이라는 게 뭐냐? 지금 북한이 오늘 외무부 미국 국장이 언론을 통해서 할 때 그 의미가 나왔거든요. 그게 뭐냐면 북미 관계 개선을 말하면서 왜 적대감을 보이느냐? 그래서 적대감을 줄여라. 유화 제스처를 미국이 보이지 않는다. 유화 제스처를 보여라. 이게 이제 뭐냐면 북미 관계 개선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적대감 그리고 유화 제스처. 그게 뭐와 연관되냐면 결국 한미연합 훈련입니다. 군사훈련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미국이 지금 북한과 조율을 어느 쪽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냐면 북미 간에 한미연합 훈련 문제와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미국이 연말까지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파격적인 양보를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관건이 될 가능성이 논리적으로 추론해보면 지금 가장 높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얼마만큼 양보하느냐라는 부분이 지금 올 연말 북한이 공식적으로 제기한 연말 입장 그리고 그 입장을 수용을 미국이 해주지 않으면 내년 연초에 굉장히 강도 높은 뭐 예를 들면은 핵실험의 재개라든지 아니면 뭐 강도 높은 두 가지 정도죠. 핵실험의 재개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왜냐하면 중장거리 미사일이나 단거리 미사일은 이미 했기 때문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핵실험이겠죠. 일단 핵실험을 바로 재개하기는 조금 부담이 클 것 같고요. 일단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고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명분은 위성 발사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단계 강도 높은 것을 북한이 시도할 가능성이 자주 국방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가 또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지금 한미 간에 지금 주한미군 주둔비 그 비용 문제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이 이런 북미 관계 개선, 즉 한미 연합 훈련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연결돼요. 만약에 한국이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에서 미국의 입장을 많이 들어주지 않는다면 결국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한미연합 훈련 부분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줄여야 된다. 비용을 많이 부담하지 않으면 줄이겠다. 주한미군 주둔의 규모도 줄이고 훈련도 축소하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방위비 문제에서 미국이 원하는 어떤 금액을 한국과의 협상에서 얻지 못하면 미국이 어쩌면 그 부분을 현격히 줄이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의 카드로 오히려 쓸 가능성이 크죠. 이 말은 정리를 하면 북한이 세 가지를 제안했는데 새로운 계산법으로 북미 관계 개선, 이건 한미 연합 훈련 문제죠. 군사 훈련 문제고 두 번째가 체제 보장이고 세 번째가 제재 완화인데 체제 보장 부분은 서로가 지금 이야기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공통 부분을 하나를 두고 최소한 김정은의 위신을 세워주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도를 그중에 들어줘야 되는데 미국이 경제 제재 완화는 곧바로 들어오기 힘들고 그렇다면 결국은 협상의 카드는 북미 관계 개선, 즉 한미 연합 훈련 문제와 축소와 관련돼 있는데 이 문제가 한국과 미국과의 비용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미국의 입장을 크게 들어주지 않으면 이 카드를 미국이 한국과의 관계에서 사용할 수 없다면 북한과 관계에서 사용하면서 내년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에 이런 한미 연합 훈련의 축소라든지 또 미국 트럼프가 주한미군 축소 문제를 비용 문제와 관련해서 명분을 가지고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나리오의 어떤 변화들을 북미 관계에서 시나리오 변화들을 그렇게 우리가 발전 단계를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게 우리가 지금 정리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